최근 헤지펀드들이 소프트웨어주 공매도 베팅을 확대하면서 기술주 및 업종 전반의 급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at continued AI rotation from the Mag 7, the big tech players, to the everything else, where you look at the best 50 stocks so far this year, and 16 of them are tech, but then you have 12 between energy and materials, and another 11 or so within industrial. So again, that broadening out of that AI trade still happening within the market. There's some room to run in international because what you see is international is really the only place where you're not seeing that rotation. You're seeing this rotation from large to small cap in the US, from growth to value, but you're not seeing that rotation from international back to the US from last year's big run-up. 네, 간밤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가 이대로 이어질지 기술주 투심이 회복될지 시장은 주목한 듯합니다. 자, 기술주 핵심이죠. 반도체 산업 전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사실 뭐 어제부터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픽부터 해서 AMD 실적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컨콜에서 안 좋게 됐고 오늘 구글 또한 그렇게 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엔트로픽이 어쨌든 우리 클로드 코어 나오고 나서 뭐 결국 이제 B2B에서 특히 오픈 AI 영역을 많이 이제 훼손할 거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결국 이제 소프트뱅크랑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뭐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1차가 있었는데 올해 2차 2기가 좀 뭔가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하는 게 거의 다 AI 에이전트 서비스거든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이번에 뭐 CES에서도 전선랑 얘기했지만 메모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메모리부터 해서 KB 캐시를 우리 렉이든 네트워크든 계속 특히 스토리지를 고도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D램도 상당히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엔트로픽 때문에 반도체 전반이 다 빠지는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지만 메모리가 빠지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빠지는 건 좀 더 비이성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 관련된 H20의 엔비디아랑 같은 등급의 모델이 작년 가을에 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1분기에는 이제 거의 종료가 되니까 그 관련된 뭐 매출이 1분기에는 한 QOQ로 5% 이상 빠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PC에 대한 구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AMD는 뭐 서버 CPU, 그다음에 PC에 들어가는 CPU 그리고 GPU 이런 제품도 팔고 있고 뭐 결국은 이제 PC 수요의 둔화가 아마 AMD의 발목을 잡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서버 같은 경우에도 X86 서버 CPU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도 이제 자체 커스텀 CPU를 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그 루빈과 함께 같이 매칭되는 게 베라 CPU가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들도 원래 커스텀 CPU를 많이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코발트 100이든 뭐 우리 구글 같은 경우도 엑시엄이라는 자체 커스텀 CPU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라비톤이 되게 전체 데이터 센터의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ARM 기반 CPU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AMD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가속기 그리고 X86 CPU 그리고 자체 DPU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그 넥 디자인 제품에서 뭔가 반격을 한다면 AMD의 뭐 다양한 우려들은 해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일각에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MI45 시리즈가 조금 딜레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세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AMD가 이제 강하게 빠지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AMD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뭐 AMD는 만년 2인자잖아요. 근데 2인자여도 뭐 따라갈 캐파 차이가 엔비디아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제부터 메모리를 하락시키는 흐름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네. 이번 분기에는 뭐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PC도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고 PC 디램이 모바일 디램도 한 90% 가까이 오를 거고 서버 디램, 낸드, SSD 다 이제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가 없든 범용 컨슈머 쪽 메모리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가 설령 줄어도 우리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가 올해 전체 메모리 제품의 한 70% 정도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우리 엔트로피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덜 하는 거 아니냐인데 전혀 검증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글처럼 더 지출해야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작년에 우리 딥시크 나왔을 때도 얼마나 이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더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AI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더 해버렸어요. 이번에 엔트로픽이 정말 B2B에서 엄청난 솔루션이 생겨서 따면 나머지 뭐 세일즈포스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상당히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거고 또 그런 제품들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투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오픈 AI가 이러면서 좀 잘못되는 것까지 시장이 보는 거는 좀 강한 것 같고 오픈 AI도 소프트뱅크가 뭐 어쨌든 모든 전사적인 재원을 다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있는 단계에 벌써 잘못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는 지나봐야지 그게 더 위험한지 아니면 또 새로운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면 오픈 AI 요새 많이 쓰잖아요. 가입자도 많고 그러면 다른 데 M&A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너무 많은 우려가 작년 초 같아요. 느낌이. 작년 초에 초? 딥시크 나오고 딥시크 나서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빠졌고 저는 그게 궁금한데 예. 혹시 지금 자꾸 뭔가 실적 나오면은 뭔가 찾아서 크랙을 내려고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AI 흠집 버블론 내기? 작년에 11월 때도 사실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뭐 실적 꼬투리를 발표하면은 잡고. 자꾸 어떤 뭔가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뭐 하나둘씩 좀 꺼내는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2023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반이에요. 그러면 뭐 항상 의구심을 타고 호실적은 나오는 거 그러면서 주가는 릴레이팅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저점은 계속 올라갔어요. 네, 뭐 그렇게 맞아요. 비관론을 가졌던 분들은 다 힘들었을 거고요. 마이닉스도 작년 우리가 1분기만 하더라도 딥시크 나왔을 때 주가 되게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네. 한 뭐 앞서 화면에도 마이클 벌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은 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그 전쟁이 지더라도 무기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퀄컴도 저희 좀 살펴볼까요? 퀄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메모리 가격 상승이랑 또 맞물려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퀄컴의 주요 솔루션이 주로 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온 칩이 뭐 스냅드래곤도 그렇고 또 요즘 스냅드래곤 뭐 8젠 4든 뭐 이런 제품도 있지만 스냅드래곤 엘리트 뭐 예를 들어서 X 시리즈 쭉 이게 AI PC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퀄컴의 제품들이 주로 보면 스마트폰하고 PC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노트북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안 사요.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어요? 그러면 무서워요, 당연히 지금. 그 우리 퀄컴의 전방 시장의 수요가 불확실성이 있으니 뭐 퀄컴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제품이 오른 그 완제품의 본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퀄컴 하면은 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뭐 삼성전자 될까? 요거에 대한 건데 지금 거의 뭐 이제 받았다라고 좀 오피셜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브라운드리 계약은 그냥 가계약 같은 거를 맺고 실제로 그 칩을 한번 개발하고 이제 테이프아웃까지 해야지 저희가 의미 있는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계약을 맺어도 불확실성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퀄컴 입장에서 파운드리를 어쨌든 지금도 뭐 좀 성숙 공정 노드는 삼성이랑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선단 노드 대표적으로 이제 3나노, 2나노 이런 제품들은 뭐 TSMC에 의존하고 있죠. 근데 TSMC 입장에서 퀄컴은 원 오브 댐입니다. 예, 애플이 제일 중요하고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두 번째는 뭐 퀄컴, 미디어텍 다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래선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TSMC가 또 계속 웨이퍼 가격을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이 잘해주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희 추정으로는. 저희도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테슬라 프로젝트가 이제 2나노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맞아요. AI6가. 그리고 삼성 LSI 엑시노스 2600도 2나노고 2나노에서 삼성이 많은 트랙 레코드를 쌓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게 확인되면 아마 퀄컴도 당연히 삼성이랑 좀 네. 다시 하지 않을까. 저는 뒤에 그렇게 이 삼성 파운드리 얘기는 할 거 같긴 한데 예. 그 테슬라라든지 애플도 있죠. 거기에 좀 계약이 된 곳이 실적 반영이 예. 올해부터 되나요? 이게 내년부터 반영인 뭐 건가요? 우리 일론 머스크 얘기만 들어보면 당장 올해부터 될 것처럼 느껴지지요. 네. 왜냐하면 AI5를 이제 원래는 TSMC한테 AI5가 도어조 칩은 그 3나노고 그다음 FSD도 3나노였어요. 근데 네. FSD 칩을 이제 삼성한테도 같이 준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AI6는 이제 삼성이 다 받아가죠. 맞아요. 도조 2나노, 그다음 FSD도 네. 아마 3나노일 겁니다. 그래서 AI6는 삼성이 이제 하는데 AI5 3나노를 이제 원래 TSMC 다 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 입으로 음. 삼성의 공장에도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매출이 뭐 올 하반기 후반에는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부분은 또 일론 머스크 말만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AI4가 탑재된 어쨌든 그 테슬라 차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 FSD 잘 돌아가고 그쵸. 있고 그래서 이제 탑스가 이제 한 번 더 레벨업된 AI5 같은 경우 탑스는 이제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거든요. 조 단위로 얼마나 연산을 해서 우리 NPU의 정수 연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AI5 FSD까지도 삼성한테 이제 양산을 맡겼다고 하면 그 멀티 바운드리를 쓰는 거거든요. 바운드리 회사 두 개한테 설계도를 줘서 이제 양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좀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부터 매출이 나올 올 수도 있는데 연말부터? 네. 다만 이제 이 바운드리는 워낙 이제 루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께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보면 예. 엔비디아에서 지금 HBM4 테스트 결과 뭐 상관없이 일단 빨리 예. 더 땡겨줘라는 이야기도 예. 있잖아요. 이 부분 전망 어떻게 보세요? HBM4는 네. 뭐 지금 삼성에서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직접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2월 달부터 이제 HBM4가 일단 공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HBM4는 상당히 준비를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쟁사보다 먼저 공급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HBM3는 경쟁사보다 상당히 늦게 공급했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긴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삼성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 근데 HBM4에서 그 1C라고 하나요? 예, 원씨요. 예, 여기서 뭐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요. 네. 뭐 저는 이제 루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 네. 근데 뭐 극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HBM 4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시에서 공급을 하니까요. 뭐 하이닉스는 이제 사실 좀 말이 많은데 네. 원시인지 원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원비라는 얘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얘기 그쵸. 안 하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어쨌든 하이닉스도 뭐 HBM4에 뭐 상당한 파일을 공급할 것 같고요. 이제 HBM4E부터가 이제 또 네. 내년부터 또 16단 싸움이 또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 단수가 높아도 또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양사의 또 기술 대결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HBM3E에서는 좀 많이 이제 그쪽 기술이 하이닉스가 좋았거든요. 판정승이었죠. 예, 근데 HBM4E부터는 또 뭐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네. MRMF가 더 좋다, 뭐 NCF가 더 좋다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16단에서가 이제 진검승부가 날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관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묘하게 엔비디아도 그 경쟁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HBM4 갖고는 뭔가 비슷하게 갈 수는 있되 네. 디램에서 갈릴 것 같아요. 주가의 향방의 차이가. 예, 예. 이게 지금 밸류도 디램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다 보지 않으세요? 네, 뭐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순도가 높잖아요. 메모리밖에 안 하고 그리고 돈 되는 제품 위주로 또 A4 캐파가 제한되다 보니까
마진이 좋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도 B2C 제품은 많이 줄였어요. 네. 엔터프라이즈 SSD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연하고요. 삼성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이익률을 공개 안 하잖아요. 네. 반도체 토탈만 공개하고 거기에는 파운드리도 녹아 있고 LSI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거에서 극복하는 그런 서사까지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섞어서. 좋아하는 분들은 네. 삼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이 주가 매력도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